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국민의힘 경북 지역 공천위원회에서 네. 면접이 있었죠. 네, 면접 있었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예, 오늘도 서울까지 갔다 오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아, 네. 예, 오늘 뭐 면접이 어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분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고, 예, 또 공천위원들이 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 예, 이렇게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예, 뭐 어떤 분은 질문을 받기도 하고, 예, 예, 또 어떤 분은 질문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예, 예. 그랬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뭐 구미시 갑지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죠. 예비 네. 후보는 지금 몇 분이 나왔습니까? 5명 나왔습니다. 아, 5명 네. 나왔습니까? 누구 나왔습니까? 예,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 예. 현 국회의원인 구작은 예비 후보님과 예, 이태식 예비 후보님, 예, 예, 그리고 김찬영 예비 후보님, 예. 그리고 박사식 예비 후보님, 그리고 저 성만순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5분이 나왔네요. 네. 오늘 뭐 면접 한건 어땠습니까? 면접은 좀 어땠습니까? 원래 이제 당초 시간보다 조금 지연돼서 시작했는데 예, 예. 1분 각자 다 자기소개 예. 준비한 대로 했는데 예. 다들 멋지게 잘하시더라고요. 아, 무지개 다 잘했습니까? 네. 아, 예. 뭐 어쨌든 뭐 국민의힘에서 우리 갑 지역은 누가 공천이 되든지 우리가 지지를 하고 당연하죠. 예, 그렇게 네. 해야 되겠죠. 네네. 다들 한 분 한 분이 예, 예. 나름 각각의 영역에서 예, 예, 또 멋지게 활동하시던 분이시라서 예, 예. 누가 되든지 간에 예. 우리 구미시 갑 예. 지역에 계신 우리 시민들이 예. 우리 국민의힘에 적극 투표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 뭐 구미시 갑 그 후보자들도 음. 누가 되든지 간에 예. 한 분이 이렇게 후보로 확정이 되면 예.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네.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네네. 뭐 공천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하나가 되어서 우리 그 구미시 갑 지구는 꼭 국민의힘이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미 시민 여러분 힘 써주시고 뭐 을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우리 구미시가 두 분 다 다 국민의힘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협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조선일보 어제자 신문 예. 그 2024년 2월 15일 목요일자 예. A32면에 예. 그 자유민주총연맹 예. 제외 20개국 애국동포 단체를 포함해서 예. 407개 시민사회단체가 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우리의 요구라는 그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이제 해외 동포와 우리나라 시민단체, 네네네. 400개가 넘는 407개의 시민단체가 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제 네. 요구를 했군요. 네. 그럼 뭐 우리 국민 전체가 어찌 보면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 내용을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사 내용을 예. 좀 같이 제가 광고 대독, 내용.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 내용이죠. 그죠? 네. 이번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사회주의로 갈 것인지 기로에 놓인 참으로 중대한 선거이다. 여당은 정권의 안정과 무너진 법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이 다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독재화를 방지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국회의 야당 의석수가 과반을 넘어 3분의 2에 육박하여 정부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정치 상황이 되었음을 목도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네, 내 제목을 보니까 각 정당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을 공천하라.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네. 국회는 대민주주의의 장으로 시민을 대신하여 법에 따라 입법하여 시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은 정치적 목표가 아닌 사람 중심의 계파로 구성되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원이기보다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자들이 많다. 그러므로 정당들은 국가 간이 뚜렷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좋은 인재들을 발굴하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기 바란다. 각 정당은 검증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격 미달자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각종 성비위 사건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거짓뉴스 생성, 불법 자금 조달,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사칭, 탈세, 학력 위조 등의 전과가 있거나 범죄 행위가 있는 자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 중앙에서 멋대로 행하는 하향식 공천을 지향하고 다각도의 공정한 공천 시스템을 갖춰서 지역의 유권자가 원하는 자를 공천하기 바란다.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요. 예. 제가 이번에 이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왠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선거가 뭐 돈이 많고 뭐 어떤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전략을 이 국민 시민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지역에 사는 각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어떤 토론회장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마련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인지도가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굉장히 이제 불리하죠. 네, 그렇죠. 공천 시스템에 가장 배점이 높은 게 뭡니까? 바로 인지도잖아요. 인지도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 전제로. 의지하면은 뭐 어쨌든 줄이 있고 네. 뭐 돈이 있고 광고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참신한 그 인재가 당선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음에는 네, 우리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예. 얼마든지 요즘은 미디어 시대잖아요. 예, 그렇죠. 이 미디어를 통해서 시민들이 예. 우리 국회의원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예, 뽑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뭐 여론 조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근데 요즘 국민들은 여론 조사 참 믿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잘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뭐 저번에 저 대구시장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얼마쯤에는 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또 지지를 이 조사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그 일할 사람이 누군지 사실 어떻게 이래 왔는지 다 조사를 하면은 알 수 있고 또 증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좀 정말 제대로 된 참신한 새로운 어떤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는 이 막 인지도가 있고 뭐 알려져 있고 어쨌든지 그래서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공천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1분 스피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5명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들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이제 후보자 이제 공천되었으면 그 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읽어주시죠. 지도자들이 특혜를 누리면서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 온 국민이 허리를 졸라매는 현실에도 국회의원들의 각종 특혜와 특권이 불체포 특권을 비롯하여 200여 가지가 넘는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후보들은 특혜와 특권을 대폭적으로 감할 것과 의원들이 세비를 반으로 줄이고 9명의 보좌관과 비서관을 4명 이내로 줄이라. 무료 내지 실비로 사용하는 공공시설 이용료를 본인이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나라와 국민들을 봉사할 마음이 없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오지 말라. 이런 요구에 동의하여 서약하는 자에게는 유권자들은 표를 줄 것이다. 이미 근데 이 부분이요.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공천위원장에서 국민의힘은 이거 다 서약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 이제 실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뭐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받는 그 혜택은 여러분 말 안 해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공천 만약에 저 후보님이 예비 후보님이 나가면 공천되면은 앞으로 당선되면은 세비의 반을 이제 갑질을 위해 쓰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자 그 먹고 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 보좌관이 이제 9명에서 4명으로 줄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4명도 많습니다. 실은 국회의원이 하는 주된 역할이 법안입니다. 법안. 그렇죠. 그게 근데 중요하죠. 이게 국회의원이 연구를 하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그 알죠? 김남국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모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우리나라 법안 문제는 상당히 이제 심각합니다. 외국을 예를 들더라도 미국 같은 데는 법안을 통과하려고 하면 하원에서 한 다섯 번의 6단계를 거쳐야 되고 또 그다음에 상원위원회에서 또 몇 번의 그걸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검증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각 이렇게 부서에 들어가면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도 하고 저기 검증이 잘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잘못하는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의회 구성을 막아야 한다. 국민들은 후보를 꼼꼼히 살피고 지역이나 학연에 의해 맹목적인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중대 범죄자나 전과자, 재판에 계류 중인 자, 막말을 하거나 소수자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정권을 맡겠다면 정부와 여당이 함께 굴러가도록 만들어줄 의무가 국민들에게 있다. 후보 중 대한민국을 누가 바로 세워갈지를 생각하고 표를 주기 바란다. 또한 국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주권을 행사하기를 위해 기권 없이 투표에 임하기를 호소한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책임을 다하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견제와 압박이 절실한 때이다. 앞으로 의정감시단을 발동하여 무소불위한 국회를 개혁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호소한다.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헌법에도 국민이 이제 사실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는 또 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때에.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무섬이 어떻게 일을 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이 우리가 사실은 정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을 때에 어찌 보면 이 나라는 상당히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우리가 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부분에 이번에 좀 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다. 저기 여기서도 이제 요구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에 경고한다라는 이거 좀 이 부분에 요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관리를 지금 법대로 해야 되는 게
받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네. 뭐 전자개표기는 세계에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그렇죠. 대만도 수개표 있잖아요. 예, 다 수교표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평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편이 유리하게 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들 바로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치러진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원고가 범죄 행위를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기각되었으나 부정이 저질러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국정원에서조차 해킹에 노출된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선관위가 사전투표에 쌓인 날인을 거부하고 위조가 가능한 날인을 인쇄한 투표지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부정을 하겠다는 것이니 즉시 처리하기 바란다. 투개표 시 편의를 위해 도입된 모든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말고 수작업하여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를 요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절차를 준수하여 유권자들에게 한 점의 의심을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일이 또다시 생긴다고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시민 사회단체들은 결사항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민단체 407개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국 동포 뭐 외국에 있는 동포들하고 함께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선거에 참여를 하시고 정말 이 나라 미래, 다음 시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표를 할지 좀 많은 그런 우리 국민 시민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한 말씀 또 부탁을 드립니다. 갑자기? 네. 나 할 말 없네. 뭐 없습니까? 예, 어쨌든 뭐 이제 아마 이제 공천이 국민의힘에도 뭐 계속되지는 과정에 있고 아마 얼마 있어 끝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천이 될 것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마디 좀 드리고 예, 싶은 게 예, 있는데요. 요즘에 와서 새삼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다 서약을 했거든요. 누구라도 공천에서 탈락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저희들이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그동안 선거운동을 했지만 후보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깔끔히 승복할 건 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있죠. 예. 이번 선거는 이미 이긴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크게 실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미 이겼습니다. 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선거를 하지 않으면 결코 또 이렇게 악한 집단에 또 표를 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정치는 사람이 하는 일에 다 깨끗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나은 사람에게 표를 줄 수 있는 그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정말 동분서주하시면서 열심히 뛰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가 있으니까 그에 부합하게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한번 외치지요. 대한민국 맛이 국민의힘 맛이. 국민의힘 먼저. 그럴까요? 화이팅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